혹시 통장 잔고를 확인하시고 한숨을 쉬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편의상 순자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72살이 되던 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자식 셋을 키우느라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딱 1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순자 할머니는 새벽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순자 할머니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팔순을 앞둔 지금 순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밝고 당당한 어르신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돈은 많지 않으십니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로 받는 돈 몇십만 원이 전부이십니다. 그런데도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끊이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분은 비참함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계실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가깝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5살이 넘은 어르신 10분 중 4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4분 중 1분이 아니라 10분 중 4분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없으면 반드시 비참해야 하는 걸까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비참하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품격 있고 따뜻하게 노년을 보내는 비밀. 지금부터 6개의 챕터로 나눠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 베개에 머리를 누이실 때 분명히 가슴이 따뜻해지실 거라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난과 비참함이 결코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헷갈려 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통장에 수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 우울해하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풍요롭게 사는데도 정작 본인은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 주변에 한두 분쯤 계시지 않나요? 반대로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으신데도 늘 밝고 활기차신 분,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제가 직접 뵌 분 중에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칠순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을 편의상 김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오래전 사업에 실패하셔서 가진 재산이라고는 작은 시골집 한 채뿐이십니다. 연금도 많지 않으시고 자식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뵙고 가장 놀랐던 건 그분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십니다. 텃밭에 나가 상추, 고추, 토마토를 돌보십니다. 손수 키운 채소로 아침밥을 지으시고 이웃집 할머니들께 나눠드리십니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셔서 바둑을 두시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시며 책을 읽으십니다. 돈은 많지 않으시지만 하루하루가 알차고 의미가 있으십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부족하시면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돈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거더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비참함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비참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태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는 거냐?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5가지 핵심 영역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챙기시면 돈이 없어도 결코 비참하지 않은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자,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먼저 돈부터 떠올리시죠. 얼마를 모아야 할까? 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집은 어떻게 할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몸입니다. 건강한 몸만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료비입니다. 한순간에 큰 병 한 번의 수술, 몇 년에 걸친 장기 간병, 이런 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쓸어가 버립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작은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요양병원 비용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노년에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헬스장에 등록하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을 드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걷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루 30분 꾸준히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20% 이상 낮았습니다. 치매 위험도 3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냥 운동화만 신고 집 근처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8이신 박 할머니는 10년 전만 해도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조차 힘드셨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시며 화장실 가는 것도 버거우셨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매일 울기만 하셨습니다. 내 몸이 아니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할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더 나빠져요. 딱 10분만이라도 걸으세요. 제가 같이 걸어드릴게요. 그날부터 박 할머니는 하루에 1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조금씩 덜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니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셨고 반년이 지나니 1시간도 거뜬히 걸으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팔순을 앞두고 계시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시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시라고 합니다. 약값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의 힘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걷기뿐만이 아닙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값비싼 음식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 현미밥에 나물 반찬 된장국 한 그릇. 이런 밥상이 고기 반찬 가득한 밥상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밤 10시쯤 주무시고 아침 6시쯤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수면.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충분히 자는 것이 노년 건강의 기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 검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십니다. 괜히 병명만 알게 되면 더 아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 이상 어르신들께는 무료로 정기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꼭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건강도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늦게 발견할수록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자, 몸을 지키는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무너집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돈보다 무서운 것,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진행한 오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수십 년에 걸쳐 수백 명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곁에 사람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병입니다. 실제로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병 위험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과 자살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말입니다. 외로움은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부자 어르신보다 시골 작은 집에서 매일 이웃과 수다 떠는 어르신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친구도 있고 멀리 이사가는 가족도 있고 연락이 끊기는 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75세 최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십니다. 부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전혀 외롭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매일 사람을 만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최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 가십니다. 거기서 신문을 읽으시고 책을 읽으시고 같은 시간에 오시는 다른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십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도서관은 할아버지의 또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분들이 이제는 소중한 친구들이 되셨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 가셔서 무료 컴퓨터 교실에 다니십니다. 70대에 컴퓨터를 배우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신데 그 덕분에 해외에 있는 자식들과 영상 통화도 하시고 유튜브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십니다. 저녁에는 경로당에 가셔서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가끔은 막걸리 한 잔씩 나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니까 외로울 틈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역 사회의 힘입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곳들은 다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세요. 그저 인사만 나눠도 좋습니다. 날씨 이야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접촉들이 쌓여서 우리를 외로움에서 구해줍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연락을 자주 안 한다. 찾아오지 않는다. 손주도 잘 안 보여준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함을 내색하는 대신 먼저 따뜻하게 연락해 보십시오.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는 연락 말고 그냥 안부를 묻는 짧은 연락. 얘야,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너도 잘 지내지? 이런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따뜻함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늘 당장 전화를 걸어도 반갑게 받아줄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만약 5명도 채 되지 않으신다면 지금이라도 인간관계를 다시 돌볼 때입니다. 오래 못 본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먼 친척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동네 이웃과 눈인사라도 나누세요. 관계는 심어야 자랍니다.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건강과 관계 이야기를 드렸으니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돈을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에 100억대 자산가가 되는 방법,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한 달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내가 직접 벌 수 있다는 그 당당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살이신 이 할머니는 평생 주부로만 사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할머니는 너무나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집안일밖에 모르는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한동안 집에만 계시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일자리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데 용기를 내어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하신 일은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2시간. 한 달에 받는 돈은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30만 원이 내 평생 처음 내가 직접 번 돈이야.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 돈이야. 돈의 액수보다 그 의미가 훨씬 컸습니다. 지금은 일을 시작하신 지 3년이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일 덕분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사랑받는 동네 어르신이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를 반겨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번 돈으로는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본인을 위한 작은 선물도 사시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드시는 재미도 느끼십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이 할머니의 자존감입니다. 이제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수입의 힘입니다. 큰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20-3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번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돈이 주는 당당함은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65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 종합복지관에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등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보람도 있고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둘째, 재능 나눔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오셨던 일이 있으시죠? 요리 뜨개질서에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을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강사료가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셋째, 소소한 부업입니다. 집에서 손재주를 살려 작은 물건을 만들어 파시거나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에게 나누거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일자리가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돈이 적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적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먼저 욕심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새 차가 있으면 내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집안에 앉아있는 내가 한심해 보입니다. 자식이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 내가 못 가르친 것 같아 속상해집니다. 이 모든 감정의 뿌리가 바로 비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옆집 누구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어제나 작년에나 10년 전에 나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도 나는 지금 이만큼 살아있구나. 이만큼 건강하구나. 이만큼 감사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82살의 정 할머니이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창가에서 30분씩 기도하시고 감사일기를 쓰십니다. 할머니가 쓰신 감사일기를 보면 정말 소박합니다. 오늘 아침 새소리가 예뻤다. 마당에 핀 꽃이 반가웠다.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나눠주셨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해줬다. 이런 것들입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런 작은 것들을 매일 기록하시면서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십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처음에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뭐가 감사할 게 있나? 오늘 하루도 그저 그런 하루였는데. 그런데 일주일, 한 달, 3개월이 지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평범한 일들이 이제는 특별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것,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사십니다.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때 자식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건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일은 놓아주셔야 합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그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 마실 차 한 잔, 오늘 부는 바람 한 줄기, 오늘 듣는 음악 한 곡.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살면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주지 않은 사람도 없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부모로서 실패한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자기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6번째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 없이도 배우고 즐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면 즐길 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먼저 도서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도서관은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무료로 수만 권의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습니다. 신문과 잡지도 볼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하루 종일 머무실 수 있습니다. 냉난방도 잘 되어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때로는 간단한 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자료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유튜브도 엄청난 보물 창고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의 지식과 문화를 공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 영화, 클래식 음악, 세계 여행, 요리법, 건강정보, 역사, 다큐멘터리,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하려면 배우셔야 하죠.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지금은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주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우려고 하시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료 강좌들 정말 많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노래 교실서에 교실 컴퓨터 교실, 영어 회화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가 태극권, 건강 체조문학, 미술 역사 공부. 여러분이 평생 해보고 싶으셨던 것들을 이제 돈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꼭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또 하나, 자연을 즐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즐거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를 힘이 없으시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이 사계절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 이것이 백만장자도 누리기 어려운 호사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연을 더 많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이 자연을 더 많이 누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른 아침의 고요함, 새소리, 신선한 공기. 이것이 하루를 선물처럼 만들어줍니다. 둘째, 차 한 잔의 여유.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것이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셋째, 좋은 음악 듣기. 젊은 시절에 좋아하셨던 노래들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추억이 되살아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넷째, 일기 쓰기. 하루를 돌아보는 짧은 일기 한 줄. 이것이 삶을 정리해 줍니다. 다섯째, 식물 가꾸기.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기쁨, 꽃이 피는 감동. 이것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즐길 게 없다는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풍요로움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없어도 비참하지 않게 사는 방법을 6개의 챕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참함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비참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몸이 곧 재산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정기 검진. 이것이 노년을 지키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셋째, 외로움을 이겨내십시오. 동네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을 활용하십시오. 가족과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넷째, 작은 일이라도 내가 직접 돈을 버는 당당함을 느끼십시오. 노인 일자리, 재능 나눔, 소소한 부업, 금액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시고 비교를 멈추시고 과거를 놓아주시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섯째, 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발견하십시오. 도서관, 유튜브 무료 강좌, 자연 작은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아니면 뭔가 하나쯤 실천해 봐야겠다는 다짐이 드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이 영상은 성공한 겁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금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내일은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모레는 감사 일기 한 줄을 써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반년 뒤, 1년 뒤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임과 의무에 쫓겨 살았다면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비참하게 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품격 있고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지켜야 할 돈 관리 원칙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쓸 수 있는지, 자식들과 돈 문제로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기나 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실용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두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분은 7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콧노래를 부르며 산책을 나가십니다. 손주들 자랑도 별로 안 하시고 자식 흉도 잘 안 보세요. 그런데 얼굴에 항상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또 한 분은 비슷한 나이에 살아온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만나면 한숨부터 쉬십니다. 자식 이야기하면 서운하다 말씀하시고, 몸 이야기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고, 돈 이야기하면 부족하다고 하세요. 분명히 두 분 다 비슷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 노년 행복 연구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 잔고도 아니고 자식 숫자도 아니고 심지어 건강 그 자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남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7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둘째는 몸을 돌보는 법, 셋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법, 넷째는 돈과 친해지는 법, 다섯째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찾는 법, 여섯째는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작은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행동까지 1시간 정도 함께 천천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건강을 떠올리시고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돈이 아주 많고 건강도 괜찮은데도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몸도 좀 불편하신데 매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느냐. 그것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는 마치 마음의 정원에 자라는 잡초와 같아요. 가만히 두면 정원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옆집 김씨네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왜 저럴까? 친구 박씨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사돈은 손주를 셋이나 봤는데
우리는 왜 아직일까?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비교는 늘 두 가지 결과만 가져옵니다.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둘 다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감정들이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75 되신 분인데 평생을 비교하면서 사셨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하고, 결혼해서는 형제들과 집안 형편을 비교하고, 자식 키울 때는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고요. 그러다 보니 평생 단 한 번도 만족스러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갑이 지나서야 깨달으셨대요. 비교하는 한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분이 정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부럽다는 마음이 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에게 말해 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해요. 두 번째로 마음의 정원에서 뽑아내야 할 것은 후회의 풀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 결정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을 시작했더라면, 이런 후회는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단 1초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후회는 어디에 쓰는 감정일까요? 사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후회 대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받아들임입니다. 그 시절에 나는 그 시절에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어떻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해요. 이게 정말 어렵죠. 평생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자식들도 그들 나름의 삶이 있어요. 그들도 부담스러워요. 일주일에 전화 한 통이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명절에 얼굴 한번 보면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기대를 낮추면 실망할 일이 줄어들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일이 늘어납니다. 마음을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감사일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시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매일 감사한 일을 적기만 해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1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마음의 색깔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글을 쓰기 힘드시면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이렇게 자기 전에 떠올리면 잠도 더 잘 오고 다음날 기분도 한결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잘 다스린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무너지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고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몸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잃기 전에 미리미리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드리자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작은 노력에도 정직하게 반응해줘요. 70이 되어서 80이 되어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중장년 어르신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리 근육, 둘째는 잠, 셋째는 식사입니다. 이 3가지만 잘 챙기셔도 노후 건강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다리 근육이에요. 왜 하필 다리냐?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허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빨리 줄어드는 근육도 다리 근육이에요. 다리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걷기 힘들면 외출을 안 하게 되고, 외출을 안 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울해집니다. 거기에 자꾸 넘어지기 시작해요. 노년기에 한 번 넘어져서 골절이 오면 그게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근육은 단순히 운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리를 단련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자기 페이스대로 걸으시면 돼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숨이 약간 차고 등에 살짝 땀이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아도 좋고 가까운 공원에 가셔도 좋고요. 비 오는 날이면 큰 마트나 백화점 안을 한 바퀴 돌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라는 거예요. 한 번에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추천드릴게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천천히 10번씩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또 벽에 손을 짚고 까치발 들기를 10번씩 하셔도 좋아요.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몇 개월만 쌓이면 다리에 힘이 확실히 붙는 게 느껴집니다.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것을 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운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옆집 어르신이 매일 2시간씩 등산하신다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 다르고 회복 속도도 다 달라요. 운동은 자기 몸과의 대화입니다. 오늘은 좀 힘드네 싶으면 쉬셔도 돼요. 운동하고 나서 다음 날까지 몸이 아프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손상입니다. 운동의 황금률은 어제보다 아주 조금만입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어제보다 1분만 더. 이런 작은 차이가 1년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챙기실 건 잠입니다. 사실 어르신들 중에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밤에 자꾸 깨고 새벽 4시쯤 되면 눈이 떠지고 그러다 보니 낮에 졸리고 잠은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자느냐?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늦어도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낮잠은 짧게 30분을 넘기시면 밤잠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멀리 하세요. 화면의 빛이 잠을 방해합니다. 넷째, 저녁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위가 가득 차면 잠도 편하지 않아요. 다섯째, 따뜻한 물 한 잔을 자기 전에 천천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예요. 어르신들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잘 드시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하고 씹는 게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꾸 부드러운 것, 익숙한 것만 드시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다시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맵기 단백질 한 가지는 꼭 드시는 걸 권합니다. 두부, 계란, 생선, 닭고기, 콩 이런 것들이요. 거창하게 드실 필요 없어요. 계란 한 알, 두부, 한모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이에요. 어르신들 중에 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갈증 느낌이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72세 되신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평생 운동이라고는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한번 앓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운동을 시작하시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결심을 하셨대요. 오늘부터 매일 동네 한 바퀴 돌자. 처음에는 100m도 못 가서 숨이 차셨대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정말 조금씩만 더 걸으셨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동네 한 바퀴를 다 도시게 되었고 3개월이 지나니까 2바퀴도 거뜬했고 6개월이 지나니까 가까운 산도 오르시게 되었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하시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세요. 표정도 밝아지고 식사도 잘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진작 시작할 걸 그랬다고.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어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잘 다스리시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다음 이야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람,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기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외로움이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을 좀먹는 조용한 병이에요. 그런데 외로움은 친구가 많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친구 한두 명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반대로 아는 사람이 100명이어도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노년기에 우리가 가꾸어야 할 것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친구의 깊이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셋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친구를 만들어 갈까요? 첫째, 먼저 연락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친구가 멀어진 이유를 물어보면 어쩌다 보니 연락이 끊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 때문이든 부담 때문이든 먼저 연락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이라도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에게 한번 전화해 보세요. 별일 없냐, 잘 지내냐, 한번 보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작은 정성을 표현하세요. 친구가 생일이면 짧게라도 축하 문자를 보내고 명절이면 안부를 묻고 좋은 글을 보면 공유해 주세요. 이런 작은 정성들이 쌓여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큰 선물을 해야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관심이 더 오래 갑니다. 셋째, 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인기 있는 어르신 친구가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친구와의 만남에서 내가 말하는 시간을 절반만 줄여도 친구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자, 친구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사실 노년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배우자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인데 막상 노년에 접어들면 부부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이 다 떠나고 둘만 남았는데 막상 둘이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함께 사는데 따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그것만큼 깊은 외로움도 없습니다. 부부 관계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짧은 대화라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가끔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이 너무 어색하시죠.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평생 고마웠어. 단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30년 어색했던 관계를 녹이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자식과의 관계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주제죠.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거리예요. 너무 가까워도 부담스럽고 너무 멀어도 서운한 그 황금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시고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식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어요. 그들의 가족이 있고 그들의 직장이 있고요. 자식과의 황금거리는 이런 거예요. 매주 한 번 정도 전화로 안부 묻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기, 자식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도와주기,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발짝 물러서기, 자식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자식이 힘들 때는 묵묵히 곁에 있어주기. 이 정도의 거리가 가장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동네에 놓인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 나누는 분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친구가 됩니다.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안에서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새로운 인연이 생깁니다. 78 되신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매주 화요일마다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을 10년째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5분이 시작하셨대요. 그중 2분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새로운 분 2분이 합류하셔서 지금은 5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동네 카페에서 만나신다고 해요. 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날 있었던 일,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 자식 이야기 조금. 그런데 그 어르신은 화요일이 인생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라고 하시더래요. 매주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 일주일을 살아갈 이유가 된다고요. 여러분도 매주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부터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4번째 이야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는 사실 모든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자식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병이라도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적다고 불행한 노후가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많은 연구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만 넘어서면 돈의 양과 행복도는 그렇게 비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정말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은 지역 생활, 스타일, 건강 상태, 가족 구성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정해진 답을 알려준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 답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한 달에 우리 부부가 혹은 내가 정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이걸 한번 차분히 계산해 보시는 것이 노후 재정의 시작이에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항목은 비슷합니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약간의 여가비, 이 정도예요. 각 항목에 얼마 정도 쓰는지 한 달만 가계부를 써보세요. 의외로 우리가 매달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부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돈의 흐름을 알게 해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지 마세요. 한국 부모님들의 가장 큰 미덕이자 가장 큰 약점이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모아둔 돈을 다 털어주고, 사업한다고 하면 또 보태주고, 집 산다고 하면 또 도와주고, 그러다가 정작 본인 노후에는 돈이 없어서 곤란해지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노후를 잘 보내고 계시면 자식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주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 적정한 돈을 남겨두세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결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 노후를 챙기겠다. 이게 어색하고 미안하시겠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작은 소비의 기쁨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중에 평생 절약만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은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한 달에 한두 번 평소 안 가던 식당에서 좋아하는 음식 드시고, 1년에 한두 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다녀오시고, 가끔은 좋은 옷도 한 벌 사 입으시고,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이 노년의 큰 행복입니다. 돈을 안 쓰고 모으기만 하다가 갑자기 큰 병이 나서 그 돈을 다 병원비로 쓰게 되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돈은 살아있는 동안 적절히 쓰면서 행복을 사야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대신 큰 지출, 큰 결정은 신중하게 하세요. 노년에 들어서 자주 보이는 실수가 있어요. 큰 돈을 한 번에 어딘가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지인이 좋은 데가 있다더라. 옆집 어르신이 어디 투자해서 큰 돈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노년에 큰 돈을 잃으면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것이 최고예요. 큰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자녀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시고,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일수록 더 의심해 보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자, 돈 이야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그런데 돈이 충분해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없다면 그 노후는 공허해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곳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두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말로 이키가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말로는 살아갈 이유, 삶의 보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것, 손주들에게 예시하게 들려주시는 것,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이키가이가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늙지 않아요. 몸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마음은 일어날 이유가 있는 한 청춘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어날 이유가 없으면 사람은 빨리 늙어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갑자기 늙어 보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평생 일이라는 일어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갑자기 마음이 늙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일어날 이유를 어떻게 찾을까요? 5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어린 시절에 정말 좋아했지만 지금은 잊고 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글쓰기 운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셋째, 만약 돈과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넷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섯째,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이 5가지 질문에 천천히 답해보시면 그 안에 새로운 일어날 이유가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기 좋은 나이는 바로 지금입니다. 60에 새로 시작하는 게 늦다고요? 그럼 70에는 더 늦겠죠. 70에 새로 시작하기 늦다면 80에는 더 늦겠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배 처음으로 붓을 잡으신 할머니가 계셨대요. 평생 그림이라고는 그려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 그림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호기심에 한번 가보셨대요. 첫 수업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셨대요. 어렸을 때 그림 못 그린다고 혼났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그 말씀에 마음이 풀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1년, 2년, 3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7년이 지났을 때 그 할머니는 75이 되셨고 작은 전시회를 여시게 되었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날 문화센터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미뤄둔 일이 있으실 거예요. 언젠가는 해봐야지 하고 미뤄둔 일. 그 언젠가가 오늘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시작 안 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시 한 편 써보기, 그림 한 장 그려보기, 새로운 음식 한 가지 만들어보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봉사와 나눔도 정말 좋은 일어날 이유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시작하시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 식사를 도와드리는 봉사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봉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예시하기 들려주는 봉사. 작은 봉사들이 큰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봉사를 하시면 일주일이 짧게 느껴져요. 가야 할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게 노년기의 가장 큰 활력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디지털도 친구로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스마트폰, 유튜브, 메신저 다 낯설고 어렵죠. 그런데 한번 익숙해지시면 노년에 정말 좋은 친구가 됩니다. 멀리 사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실 수 있고 평생 궁금했던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좋은 강의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배우시거나 노인복지관의 디지털 교실에 가셔서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익혀가시면 어느새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작은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복한 어르신들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많아요. 큰 차이가 아닌 작은 습관들의 차이입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행복한 하루가 되고, 행복한 한 달이 되고, 행복한 1년이 되고,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7가지 작은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10분 쬐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받으시거나 잠시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세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깨우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줍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1개월 해보세요. 잠도 더 잘 오고 기분도 한결 밝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세요.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6시 반. 시간은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일정하게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사람과 대화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네 어르신이든 짧은 대화라도 좋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누지 않으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동네 슈퍼나 약국에 가셨을 때 한마디라도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활력이 됩니다. 넷째,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평소에 안 가던 길로 산책 가기, 평소에 안 먹어본 음식 한 입 먹어보기 새 노래 한 곡 들어보기 새 책 한 페이지 읽어보기. 이런 작은 새로움이 매일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매일이 똑같으면 시간이 무섭게 흘러갑니다. 매일의 작은 새로움이 있으면 시간이 풍부하게 느껴져요. 다섯째, 하루에 한 번은 움직이세요.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네 한 바퀴 산책도 좋고 집안 청소도 좋고 화분에 물 주기도 좋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굳어집니다. 움직이면 활력이 생겨요. 여섯째,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찾으세요. 아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떠올려 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나? 큰일이 아니어도 돼요. 햇살이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줬다. 이런 작은 감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7째, 자기 전 5분의 회고예요. 잠자리에 누우셔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세요. 오늘 좋았던 일은 무엇이고 아쉬웠던 일은 무엇이었나? 내일은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 이 5분의 회고가 하루를 정리해주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어르신의 하루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신답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여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그 다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시고 아침 식사를 하세요. 식사 후에는 신문을 읽으시거나 책을 읽으시고요. 오전에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시거나 일주일에 2번은 노인 복지관에서 친구분들을 만나세요. 점심을 드신 후에는 짧은 낮잠을 30분 정도 주무시고 오후에는 손주들에게 줄 손편지를 쓰시거나 작은 화분들을 돌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을 1~2시간 보시고 자기 전에는 그날의 일기를 짧게 쓰신답니다. 이렇게 일정하고 평범한 하루가 그분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세요. 큰 사건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하루를 평범하게 잘 보내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째, 마음의 정원을 가꾸세요. 비교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감사를 찾아보세요. 둘째, 몸을 잘 돌보세요. 다리 근육, 잠, 식사. 이 3가지를 챙기시면 됩니다. 셋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친구는 깊이로 배우자는 따뜻함으로, 자식은 적당한 거리로. 넷째, 돈과 잘 친해지세요. 자신을 위해 적절히 쓰시고 큰 결정은 신중하게 하세요. 다섯째,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드세요. 새로운 취미든 봉사든 작은 일이든 좋습니다. 여섯째,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작은 습관을 들이세요. 햇빛, 식사, 대화, 움직임, 감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내일이 아니라 오늘,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너무 큰 변화를 한 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일부터 매일 운동 2시간 하고 식단 완전히 바꾸고 새 취미 시작하고 친구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3, 2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가족이나 친구 한 명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세요. 길지 않아도 돼요. 잘 지내시냐? 보고 싶다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오늘 30분 산책하세요. 동네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셋째, 오늘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3가지만 오늘부터 매일 하시면 1개월 후 분명히 무엇인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색깔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노후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예요. 어쩌면 평생 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가족 챙기느라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더 좋은 노후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해요. 그 마음만 있다면 오늘부터 무엇이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노년기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 노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아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매일이 작은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잠시만 시간 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단칸방에서 한 어르신을 배웠습니다. 올해 73이라 하셨지요. 한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시고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일러도 마음껏 못 켜는 좁은 방에서라면 한 봉지를 반으로 나눠 이틀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디 계시냐고요?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다 줬어. 집도, 땅도, 통장도, 자식들 잘 되라고 다 줬지. 그런데 이제는 전화도 잘 안 와. 여러분, 저는 그날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아주 흔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몇 가지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 마음 아픈 건 어르신들의 우울감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외로워서, 자식이 있어도 마음이 허해서, 건강해도 즐거움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6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려 합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책과 자료를 살펴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4번째 이야기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실수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식이 웃으면 내가 웃고 자식이 아프면 내 가슴이 더 아픈 게 부모 마음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가장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를 마련하셨던 분입니다. 그게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셨죠. 둘째는 결혼한다며 전세 자금을 부탁했고 막내는 유학을 가야 한다며 또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부모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어머님은 어떻게 사실까요?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고 통장은 비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잘 오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한 달에 40만 원 남짓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나뵌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자기 자신은 빈손이 되어버린 분들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지면 자식도 결국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해야 하는 순간 자식의 인생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부모가 끝까지 자기 발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재산만 다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감정까지 모두 내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주를 돌봐주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며느리 집딸의 집을 오가시는 분들, 자식이 부부싸움 한번 하면 며칠 밤을 뒤척이며 걱정하시는 분들, 자식의 인생이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 말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입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지킬 때 오히려 가족 사이가 더 좋아집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고들 하지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적당한 거리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다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네가 한번 풀어보고 정 안 되면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 자식의 집에 가더라도 미리 연락하고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거리. 명절에 자식이 못 오더라도 서운해하기보다 그래 너희도 바쁘지 하고 웃을 수 있는 거리. 그 정도가 황금 비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을 남기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히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가볍게 여기시다가 한순간에 무너지십니다. 잠시 숨 한 번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아직 건강해 라는 자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끄떡없어. 병원, 거기 가면 없던 병도 생긴다더라. 약은 무슨 그냥 견디면 돼. 저는 이 말씀을 하시던 어르신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도 동네 어디든 걸어 다니시고 술도 한 잔씩 하시고 늘 호탕하게 웃으시던 분이었지요. 주변에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라 권해도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한쪽 몸이 마비된 채로 깨어나셨고 그 뒤로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힘들어졌고 본인은 본인대로 우울증까지 겹치셨습니다. 이분이 만약 평소에 혈압약 한 알만 챙겨 드셨다면 어땠을까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검진을 받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건강은 자만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특히 60을 넘기시면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약 처방을 받으셨다면 꼬박꼬박 드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끊는 일입니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으니 그만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건 증상이 없어도 계속 드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의로 끊으셨다가 큰일 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건강검진을 미루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어르신들께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런데도 바쁘다, 귀찮다, 결과 나오는 게 무섭다 하시며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건 검진이 아니라 모르고 있다가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일입니다. 꼭 챙기십시오. 셋째, 수면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시는데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깊은 잠은 어떤 보약보다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늦은 밤 텔레비전을 켜놓고 새벽까지 보시는 습관,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넷째, 식사를 대충 때우는 일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특히 그러십니다. 혼자 먹는데 뭐 하시면서 라면 하나, 김치 한 조각으로 한 끼를 때우시지요. 그런데 단백질, 채소, 적절한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는 어르신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두부 한 모, 달걀 2개, 나물 한 접시, 이 정도만 챙기셔도 큰 차이가 납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마음 건강을 챙기지 않는 일입니다. 몸의 병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우울감, 무기력, 외로움, 이런 감정이 자꾸 찾아오신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마음을 돌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어르신들께는 잃기 전에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꼭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외면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을 그저 방치하는 일입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사람 만나면 피곤해. 이 나이에 누굴 만나겠어? 이런 말씀 혹시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혼자가 편하다는 말이 1년, 2년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무서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의 사망 위험은 흡연이나 비만에 못지않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정말로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뒤로 점점 사람을 피하셨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자식들이 와도 괜찮다 가봐라 하고 등을 떠미셨지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그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어졌고 말수도 줄었고 식사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막막하시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가시면 분명히 마음 맞는 분이 생깁니다. 같이 점심 드시고, 같이 노래 부르시고, 같이 산책하시는 분 말입니다. 영어 EYMPD, Prompt, Documentary Style, Warm Community Light, Soft Grain. A Korean senior community center common room with several elderly people gathered around a low table playing traditional board games, laughing together, traditional Korean snacks and teacups on the table, warm wooden interior. Medium wide shot, warm vibrant communal tones, joy of connection, lively elderly social space. 둘째,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한다. 같은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존심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이 잘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반가워할 겁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정성껏 가꾸십시오.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별일 없니? 한마디가 멀어졌던 거리를 좁혀줍니다. 넷째, 새로운 모임을 시도해 보십시오. 등산 모임, 서예 교실, 노래 교실, 컴퓨터 교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도 정말 많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용기를 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즐거우실 겁니다. 다섯째, 반려동물을 곁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아지든 고양이든 작은 화분이라도 좋습니다. 살아있는 무언가를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도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마음 편히 통화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5분? 3분? 아니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만약 한 분도 안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꼭 한 분에게라도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옛 친구도 좋고 자식도 좋고 멀리 사는 형제도 좋습니다.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할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배움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이 나이에 무얼 배우겠어?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이제 다 잊었어. 이 말을 한 번이라도 입에 담으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 부분을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뇌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뇌는 평생 동안 변하고 자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자극을 받지 않으면 뇌는 점점 굳어버립니다. 같은 길만 다니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같은 방송만 보고 같은 생각만 하시는 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뇌가 빠르게 늙어갑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72에 처음 한글로 시를 쓰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전에는 글이라곤 거의 써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평생학습관에서 시쓰기 교실을 보시고는 호기심 하나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우셨답니다. 손주 같은 선생님 앞에서 어색한 시를 읽는 게 영 민망하셨다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시집을 한 권 내셨고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강연도 하시고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70 넘어서야 진짜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 여러분 무엇을 배우셔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한번 제대로 익혀보십시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영상 통화하는 법, 사진 찍는 법, 지도 보는 법, 이런 걸 익히시면 세상이 훨씬 넓어집니다. 손주랑 영상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그 기쁨 한번 누려보십시오. 둘째, 글쓰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일기여도 좋고 자서전이어도 좋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셋째, 가벼운 운동을 새로 배워보십시오. 요가, 스트레칭, 게이트볼, 탁구,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동작을 익히는 과정 자체가 뇌를 깨우는 일입니다. 넷째, 외국어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영어 인사말 몇 마디, 일본어 노래 한 곡, 중국어 단어 5개, 거창하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새로운 소리를 입에 담아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해집니다. 다섯째,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수필집, 그림책, 동시집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읽으셔도 1년이면 365페이지입니다. 배움이라는 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진짜 배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배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매일 이 함정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묶여 사는 삶입니다. 내가 그때 그 집을 안 팔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업에 손대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자식 교육을 더 잘 시켰더라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마음 한구석에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건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됩니다. 제가 만나뵌 어느 어르신은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0년 전 형제와 다툰 이야기, 30년 전 직장에서 억울하게 당한 이야기, 20년 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이야기. 그분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봄꽃이 피어도 새소리가 들려와도 그분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의 늪입니다. 옆집 아무개네는 아들이 의사라는데, 내 동창은 강남에 산다는데, 저 집손주는 외국 유학 갔다는데.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우리의 노후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흘러갑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없이 위가 있고 아래를 보면 끝없이 아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것은 옆집도 아니고 윗집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나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하루에 단 3줄이면 됩니다. 오늘 하늘이 참 맑았다. 옆집 할머니가 떡 한 접시를 가져다 주셨다. 손주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이런 소소한 감사가 쌓이면 마음의 중심이 과거에서 오늘로 옮겨옵니다. 둘째, 마음의 정리를 해보십시오. 어떤 후회는 마음속에서 꺼내어 글로 옮긴 뒤 종이째로 태워버리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이제는 보낸다 하고 마음으로 인사하는 의식이지요. 셋째, 용서의 힘을 믿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미움을 품고 살면 그 미움이 가장 먼저 나를 갉아먹습니다.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굳이 다시 만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이제 됐다 하고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비교 대신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른 집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래, 그 집은 그 집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하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말해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의 작은 즐거움에 집중하십시오.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햇볕 잘 드는 창가의 의자, 이런 소박한 것들이 사실은 인생을 채우는 진짜 보석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르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다 잘된 일이야. 그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후회 대신 받아들임, 원망 대신 감사. 이 작은 마음의 방향 전환이 노후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꿉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이 나이에 무슨 옷이야? 이 나이에 무슨 외식이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평생을 아끼고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갑자기 돈 쓰시라는 말씀이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30대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못 쓰셨고, 40대, 50대에는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못 쓰셨고, 60대에는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못 쓰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쓰시려고 하십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무리해서 돈을 쓰시라는 게 아닙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적정한 균형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만큼의 안전한 노후 자금을 지키시되 동시에 오늘의 행복도 누리실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나뵌 어느 부부는 70대 후반이 되셔서야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제주도 여행이 인생 첫 비행이었지요.
두 분 다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셨답니다. 평생 그렇게 살뜰히 모으셨던 분들이 그날 처음으로 자식들 도움 없이 호텔에서 주무시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바다를 보며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다녀오신 뒤로 두 분의 삶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신 거지요. 작은 사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외식을 해보십시오. 평생 드시던 집밥도 좋지만 가끔은 정성껏 차려진 식당의 음식이 마음까지 위로해줍니다. 둘째,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사보십시오. 비싸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거울 앞에서 괜찮은데? 하고 웃을 수 있는 옷이면 됩니다. 옷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셋째,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1시간 거리의 작은 도시, 가본 적 없는 동네, 시장, 새로운 산책로, 이런 작은 여행이 일상에 활력을 줍니다. 넷째, 취미에 돈을 조금 쓰셔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책 한 권, 화초, 한 그루 색연필 한 통.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쓰는 돈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다섯째, 손주들이나 자식들에게 거꾸로 작은 선물을 해보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손주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 한 그릇, 받기만 하다가 주는 기쁨을 누리시면 그게 또 다른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노후의 돈은 통장 안에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행복으로 바뀔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너무 풀어놓지도 너무 움켜쥐지도 마시고 적당한 균형 안에서 오늘의 작은 행복들을 챙기십시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6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실수. 사랑은 주되 내 노후는 단단히 지킬 것. 둘째, 건강을 자만하는 일. 검진, 약 복용, 수면 식사, 마음 건강. 5가지를 꾸준히 챙길 것. 셋째, 외로움을 그저 방치하는 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연락하고 사람 속으로 들어갈 것. 넷째, 배움을 멈추는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실 것. 다섯째, 과거에 묶여 사는 삶. 후회와 비교를 내려놓고 오늘의 작은 감사에 집중할 것. 여섯째,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 오늘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바꾸시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오늘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거십시오.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둘째, 오늘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종이에 적으셔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셋째, 이번 주 안에 미뤄두셨던 검진이나 병원 방문 1가지를 예약하십시오. 이 3가지만 시작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노후는 인생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 익은 시간입니다. 청춘에는 청춘의 빛이 있고 노년에는 노년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주십시오. 그게 함께 살아온 가족에게도 떠나간 분들에게도 가장 큰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노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5가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